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버스에 앉아서 기분 좋게 가다가 뭔가 미세한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까 옆에 어떤 정장 입은 사람이 자꾸 여고생을 추행하는 거야. 헐, 여자가 하지 마세요. 하고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남자가 그게 좋았는지 한번 웃다가 정색하더니 네? 제가 뭐 했는데요? 저런 또라이를 다 봤나. 가만히 있다가 같은 남자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런 놈은 혼내줘야지 하며 일어나서는 옆으로 가서 그 남자 중요 부위를 탁 하고 잡았어요. 남자가 헉 소리내면서 겁나 놀래면서 제 손 뿌리치면서 뭐 하는 짓이에요? 하면서 화내는데 제가 시침이 딱 되면서 응? 왜 그러세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하면서 또 중요 부위를 잡으면서 아까 여자애한테 제가 이 남자 거기 만지는 거 보여요? 하고 물으니까 그 여자애가 겁나 킥킥 웃으면서 아니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자꾸 남자가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중요 부위를 맹렬하게 공격했어요. 결국 그 남자가 저보고 당신 게이예요? 하고 물어보길래 뭐든 맘만 있으면 그만이죠 라며 드립 날리고 계속 중요 부위 공격하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도망쳤어요. 여자랑 버스 안에 사람들이 엄청 웃더라고요. 오늘 일로 웃어넘기듯이 넘어갔지만 이런 놈들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남자 망신. 영화를 보고 있는데 보통 왼쪽, 가운데, 우측 이렇게 세 블럭으로 나뉘는 게 보통인데 저는 가운데 있었고 제 옆에 커플이 우측 쪽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지들끼리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몇 번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떠들길래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크게 말했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영화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오더니 뭐? 조용히 합시다? 아주 그냥 한 대 칠 뻔하더라? 치지 그랬냐? 깽값 듣게. 별로 떠들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난리를 피더라? 아주 그냥 무서워서 옆에 못 있겠네. 이러면서 계속 뭐라 하더라고요. 여자는 지켜만 보고 있고. 그래서 영화관에서 시끄럽게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있어야지. 지금 어디다 대고 화를 내는 거지? 그런 짓거린 DVD만 가서 해라 라고 했더니 7 기세로 나오더라고요. 제 키는 177.9. 그 남자가 만만하게 보고 막 시비 거는데 마침 화장실에 있던 제 친구 3명 등장. 184, 187, 192. 184 친구는 합기도 12년차, 187 친구는 운동 좋아하고 192 친구는 격투기 지망생. 친구들 보더니 그 몸추러들더라고요. 입 계속 돌려봐. 왜? 내 친구들 나오니까 쫄리냐? 걱정 마. 애들 안 때려 아마도 라고 뭐라고 하니까 어버버버버. 그러더니 여친이 갑자기 말리는 척하면서 가자고 남자 마지못해 가는 척하더라고요. 도망가는 애들 뒤에 대고 영화관에선 닥치고 보는 게 매너야 라고 했더니 뛰어서 주랭랑 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독서실 책상 수납칸에 넣어뒀던 것들이 속속 없어졌어요. 저는 독서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서 생활용품이 웬만하면 독서실에 있었는데 며칠 전 독서실에 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수납칸에 있는 드라이어가 누가 사용했는지 열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좀 당황했는데 뭐 누가 빌려 쓰고 내가 없어서 말을 못한 거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 수납칸 안에 있는 로션하고 스킨이 새 거였는데 누가 뜯어놓았더라고요. 이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왁스, 스프레이, 제 개인 물건을 많이도 사용했더라고요. 옆자리에 있는 남성분께 이 자리 누가 왔었냐니까 어떤 여자분이 왔다고, 친구나 애인인가 하고 넘어갔다고. 이쯤 되니 누군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 어느 날은 제 책상에 안경이 있었어요. 도수도 없는 유명 연예인이 사용했던 커다랗고 동그란 안경인데 아마 또 화장품을 훔쳐바르려고 안경을 벗었다가 놓고 간 것 같았어요. 도둑 거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저기요, 거기 제 안경 있죠? 뻔뻔하게 안경 달라는 태도에 주면서 한마디 했어요. 제가 안경을 드리는데 그쪽 제 물건들 계속해서 몰래 쓰셨죠? 제가 기분이 좀 나쁜데 앞으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냥 이 정도로만 좋게 말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제가 뭘 했다고. 막 울면서 야, 내가 도둑이냐? 말 진짜 개 기분 나쁘게 하네. 사내 새끼가 쪼잔하네 진짜. 제가 벙쪄 있는 사이 안경 가지고 사라지더라고요. 어이없네? 뭐냐 진짜 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흐르고서 존심이 상했는지 그 이후로 제 물건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져서
저도 경계하던 태세를 내려놓았는데 잠시 책상 안에 끌어놓았던 시계가 없어졌어요. 100만 원에 산 건데 열심히 돈 모아서 누구 주신지 감이 와서 바로 관리실로 가서 혹시 막 엄청 커다란 안경 쓰고 좀 짧은 머리에 키는 이 정도고 여기 자주 다니던 여자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그 여자분 어제부로 독서실 안 다녀요. 그래서 CCTV를 돌렸는데 역시 그 여자가 제 책상에 서랍에 있던 시계를 가져갔어요. 회원 정보 통해서 그 여자한테 바로 전화 걸었는데 당연히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오기로라도 일주일 정도 전화 걸었는데 계속 꺼놓긴 힘들었는지 켜져 있더라고요. 전화 받는데 자다 깬 목소리로 여보세요? 차분하게 목소리 내리깔고 시계 어딨어요? CCTV 돌려서 제 시계 당신이 훔친 거 나왔거든요? 이대로 전화 끊으시면 절도죄로 신고합니다. 에? 엄청 당황하더니 엄청 빌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 울린 거 너무 화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지 딱히 악의는 없었어요. 복수하려는 놈이 악의가 없다고?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의 잘못에 앞으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한마디 했다고 울더니 복수. 됐고 그래서 시계는요? 저 그 시계 30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 이런 쌉도라이가 악의가 없었긴 개뿌리. 그 시계 100만 원에 산 거예요. 제 계좌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돈 100만 원 넣어주세요. 100만 원이요? 저 그만한 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시계를 훔쳐가세요? 100만 원입니다.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바로 끊었어요. 문자가 바로 오더라고요. 저 진짜 돈 없는데 50만 원에는 안 될까요? 더 이상 문자 답 안 합니다. 100. 안 보내면 바로 영상 넘겨서 신고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도 많이 봐드린 거 모르시는 건 아니죠? 제발요. 진짜 제발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아니면 다음 달까지 안 될까요? 저기요. 진짜 저 이번에 공과금도 간신히 냈단 말이에요. 안 주면 진짜 신고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계속 오는데 다 익십했어요. 더 이상 답 안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100만 원이 3일 만에 들어왔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용문자 테러와 함께. 그래서 신고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게 문을 닫고 차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승용차 2대가 빠른 스피드로 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타이밍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더라고요. 자칫 충돌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브레이크를 조금 더 힘줘서 밟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면서 충격이 왔어요.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뒷차를 봤는데 운전자는 젊은 총각이었고 조수석에는 여자가 타고 있고 뒷좌석에는 친구 둘이 더 있었어요. 제 차를 살펴보니 뒷 범퍼가 움푹 들어간 상태고 뒷차도 앞 범퍼가 들떠있는 상태. 실수로 받았겠지 하면서 운전자에게로 가서 창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런데 미동도 안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두드려서 창문을 내렸는데 그 총각이 절 째려봤어요. 제가 버티고서 당황스러운 상황. 총각에게 내려보라고 하는데 말 대답만 하고 내리지를 않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사고 전화를 거는데 폰을 내밀어서 폰을 낚아채서 종료를 눌러버렸어요. 당황해서 폰 달라면서 다가갔는데 술 냄새가. 술 드셨어요?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뭐 물으나 마나 진동하는 술 냄새는 숨길 수가 없으니 다가가서 제 전화기 뺐고 그 차 차키 뽑아서 제 차에 넣고 제 차 문 잠가버렸어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경찰서에 다시 전화해서 여기 땡땡 사거리인데 음주 사고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와주실래요? 통화 중에 끼어들면서 아저씨 전화 끊으시고 저희랑 얘기 좀 하는데 어이없고 기가 차서 저는 별로 할 말 없으니까 경찰 오시면 음주 빨대 불고 말씀하세요. 이 친구가 지금 말년휴가 나온 건데 기분 좋게 술 먹다가 그만 좀 봐주세요. 됐고요. 할 말 없다니까요. 그리고 말년휴가 나와서 술 먹고 운전대 잡았으면 이 정도 예상을 하신 거죠.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도착했어요. 음주 측정기 0.13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서 수갑 채우더라고요. 서까지 동행해줄 수 있냐고 해서 고민하다가 같이 갔는데 그 군인 아버지가 30분 정도 후에 오더니 오자마자 빌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빌지? 아버지, 저는 몸이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차가 많이 아파요. 진술 끝나면 피곤해지실 테니까 짧게 합의서 작성하고 집에 가세요. 합의서 작성 후에 10분이 지나서 군호송차가 오더라고요. 그 군인 신병 인수하러. 차는 수리받는 걸로 합의는 마쳤어요. 그 아버지 아들 걱정에 잠이나 올까? 음주운전은 진짜 악질적인 범죄로 보는 저는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벌써 2년 전 이야기네요.
여자친구 부모님이랑 여자친구를 제 차에 태우고 터미널 모셔다 드리던 와중에 갑자기 골목에서 우회전 차량이 저희 차 지나가는데 그대로 우회전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날 뻔했어요.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놀라서 우선 정차했는데 갑자기 우회전 차량이 옆에 멈추더니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3명이 차 안에서 창문 열고 욕하고 저희 차의 유리에 침 뱉고 하더라고요. 평소 저였으면 바로 옹대했을 텐데 여친 부모님이 아무래이 저런 아들 상대해서 뭐하나 괜히 일만 커진대 그냥 가래 이렇게 말씀하셔서 억누르고 그냥 터미널로 갔어요.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부모님을 터미널에 내려다 드린 후 돌아서 나가다가 아까 그 차가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뒤에 요상한 스티커가 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욕하던 놈들 중에 한 명이 담배를 피고 있길래 바로 가서 욕먹은 거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줬습니다. 할 말 다 하고 후련해져서 앞으로 잘하라고 해주고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이 녀석이 제 차 앞유리에 있는 제 번호를 사진 찍는 것 같더라고요. 뭐하냐고 묻는데 답도 없고 더 상대해봤자 귀찮아서 무시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너 어제 개재수 없더라? 이 꼰대 새끼야.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이지만 연속으로 오는 메시지들의 내용을 보고 그놈 뒷심을 알 수 있었어요. 야 땡땡동 몇 동 몇 호 사는 새끼야. 내가 아파트 가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았다? 내가 네 사는데 아니까 밤길 조심해라. 길에서 객사로 발근되고 싶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충격받은 건 이 자식들이 제 개인정보까지 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는 곳이며 이름 등등.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녀석이 문자로 보낸 게 다행이었죠. 증거가 그대로 남아서 신고하면 될 테니까. 그래 이놈 어디 세상 무서운 맛 좀 보여주마 결심하고 혹시나 하고 경찰 친구한테 물어보니 단문이면 수사가 안 되는데 뭐 며칠간 지속적인 욕설과 문자면은 충동적인 게 아니고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되는 거여서 수사 대상이 돼. 아 그래? 근데 사실 제일 큰 건 공갈 협박이랑 개인정보 캐낸 건데 너도 욕하면서 반응하면 쌍방되니까 그건 하지마. 아 오케이 땡큐. 그래서 저는 정중한 어투로 답장하고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오는 문자 절대 안 지우고 전화 걸어서 협박해대면 녹취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발신번호랑 문자 내역 가져오래서 준비해서 제출했더니 제출 후 경찰이 그놈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여기 경찰서입니다. 네가 경찰이면 나는 검사다. 경찰분 열받으셔서 여기 호돌경찰서고 지금 고소 들어와서 당신 경찰서 출두해야 돼요. 지금 당신 장난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안 믿기면 2번으로 다시 걸어봐요. 경찰서인지 아닌지 알 거니까. 이놈이 그제서야 감잡았는지 당황하는 듯 하더군요. 걸린 죄명이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위반, 공갈 협박 등등이었습니다. 그놈 와서 경찰이 취조해서 개인정보 알게 된 루트도 불개하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아주 잘 협박하더라고요. 경찰분이 검사 앞에 갈 때까지 빨리 합의 보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최종 조서 꾸미고 지장 찍고 검찰에 조서 올라가는 날 비로소 전화가 오더군요. 그놈 부모님이 합의 보자고. 처음에는 자신이 못 산다고 100만원 말하는데 그놈 조서 쓸 때 어디 사는지 다 봤습니다. 엄청 비싸고 좋은 아파트 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딱히 합의할 생각 없다고 하고 끊었는데 끈질기게 전화 오고 문자에 대해서 다시 경찰 친구의 조언을 받고서 결국 1000만원으로 합의 보는 조건에 그놈, 친구놈이 개인정보 빼준 것까지 합의서에 기재하고 더 이상 따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손에선 책임만 묻지 않겠다는 거지 경찰서에서는 또 따로 개인정보 빼낸 거는 벌금이 나가는 듯 하더라고요. 물론 피해자 합의서가 처벌의 감경사항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1000만원의 합의 보고 마쳤습니다. 이로써 그놈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았겠죠. 여러분도 누군가 혹시 이런다면 겁먹지만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래요.